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뇨내과 의원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전에도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소아청소년 당뇨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30대, 우리가 성인 당뇨로 하는 거는 30대, 40대 이후의 당뇨를 얘기하는 거고, 노인 인구가 자꾸 쌓이니까 유병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10대, 20대 당뇨가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체감하는 건 20대 되면 정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 통계로도 그렇나 확인해 봤더니 2017년도에 나온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이제 대규모 코호트 연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의 플레발런스가 유병률을 본 그래프가 보입니다. 당뇨병은 역시 유병률이 1%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급증하는 정도로 보면 특히 이제 전 단계 그룹에서 보시면은 10대 당뇨가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과 비만하지 않은 당뇨로 나뉘어서 두 군을 비교를 한 거거든요. 당뇨 전 단계에서 20대든 10대든 다 비만군에서 그 유병률이 전 단계에서 역시 급증하는 그런 트렌드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실제 당뇨병 전 단계 말할 것도 없고 당뇨병 유병률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것도 급증하고 있고 그 원인이 이 비만도가 올라가면서 같이 비만과 동반된 당뇨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느끼는 체감되는 거하고 실제 이런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실제 그러면 이 청소년 단계, 그러니까 10대에서 19세 중고등학생이죠.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왜 비만이 생기는지. 저는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아들, 딸을 키워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뚱뚱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은 운동하는 기회가 너무 줄죠. 공부해야 되니까 학교에 다 붙들려 앉아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 또 스트레스는 받으니까 엄청나게 먹죠. 특히 음료수를 많이 먹어요. 음료수나 이런 단당류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실제 그 나이 때에 비만율이 급증하는 데이터 또 그 비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당뇨 전 단계 청소년기에서 당뇨 전 단계는 거의 성인에서 당뇨로 넘어가죠. 베타세포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전 단계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 직면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그런 통계 연구가 됩니다. 그럼 실제 소아청소년기에서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성인 내지는 노인 당뇨병과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이른 나이에 당뇨를 진단받기 때문에 사실 당뇨는 낫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당뇨로 살게 되는 기병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가장 큰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많은 기간, 더 이르면 이를수록 더 오랜 기간 우리가 더 당뇨와 싸워야 하고 결국은 그 시간 대비해서 합병증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한 비만형 당뇨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 정말 10년 전만 해도 소아청소년 당뇨병이면 거의 1형 당뇨로 떠올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2형 당뇨가 주인 것 같습니다. 2형 당뇨.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만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뇨 관리의 아주 핵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베타세포가 아직은 어려서 충분한다고 쳐도 일시적으로 확 나빠지는 그런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혈당이 생각보다 꽤 높게 진단돼서 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제가 사실 최근에 저희 다니는 어머니가 저한테 다니는 환자예요. 어머니가 환자인데 이 자기 딸이 당뇨가 온 거죠. 그래서 정말 성인이 되자마자 만 18세가 되자마자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당뇨병 치료 제가 여태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많은 약제들이 참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 소아 단계에서는 입증된 자료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 아이한테도 안정성이 입증된 약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소아 당뇨병 치료는 메포민, 그러니까 1차 약제죠. 메포민 플러스 인슐린밖에 없어요. 다른 약제가 딱히 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자도 보면은 당연히 열심히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뚱뚱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 그 환자만 그렇겠어요. 지금 아마 많은 비만한 소아 당뇨 아이들이 당뇨 관리가 과연 잘 될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소아 당뇨병 단계에서는 여러 약제가 입증된 그런 안전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허가되지 않은 약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생활요법 관리. 특히 소아청소년 때는 이를테면 아직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뭐 식이 습관, 운동 습관 다 잡혀 나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뭔가 형성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시기에 얼마큼 개입해서 정말 철저하게 잡아주는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우리나라 현실이 이 소아청소년기에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부각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엄마 아빠가 비만인 경우 같이 따라서 비만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런 성향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 겹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식습관 내지는 운동 습관 이런 게 그대로 아이가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적 요인과 더해서 아이한테까지 비만이 되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특히 아이를 생각해서 같이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연습을 정말 아이 때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아이가 그런 고위험군이다, 비만한 정도,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당뇨에 대해서 조금 선별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선별 검사를 진행하셔서 좀 철저한 생활 요건을 빨리 뭔가 좀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이렇게 소아청소년 그 진료 지침을 따로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에게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는 설명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즉시 교육을 받고 즉시 생활습관 교정을 강조를 했고요. 역시 혈당 조절 목표는 7%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약제요법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메포민과 인슐린 병용 치료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아이더라도 갑자기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케톤산 혈증이나 케톤산 그 산증이 있으면 바로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런 비만이 너무너무 심한 비만일 때는 이런 비만 수술까지 고려하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 심리적인 그런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이제 인슐린이 이제 소아에서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인데, 인슐린이라는 것이 체중이 는단 말이에요, 인슐린 치료가. 그래서 항상 생활법 교정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됐던 인슐린이지 이런 인슐린 치료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특히 인슐린 때문에 더 비만이 심해지고 혈당이 더 조절 안 되는 경우도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청소년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생활요법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